미국 증시가 자금을 빨아들이며 급등,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아 주인공 자리에서 밀려났다. 선물 거래가 폭주하고 거품이 초록불로 전환되었지만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는다. 개미 투자자들이여 조정에 속지 마라. 비트코인의 선두주자가 이더리움 고래로 전환, 트럼프 가문의 암호화폐 전략 겉과 속이 다른 권모술수인가?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의 14억 달러 베팅, 이는 항복인가 아니면 전쟁의 시작인가? 토큰 발행으로 사람을 돕고자 했지만 X 플랫폼에서 KO, NBA 챔피언 오덤, 온라인에서 머스크 저격, 오픈 AI가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접촉, 마이크로소프트가 긴장, 내가 돈 댔는데 바람이라니 너무하잖아?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5월 13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회담에서 양국이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90일 동안 중국 상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를 유예한다고 밝혔고, 중국도 여러 보복 조치를 한꺼번에 철회했으며 비관세 조치들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 결과 미국 증시는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160포인트 급등했고 나스닥은 4% 이상 치솟으며 자금이 전통 금융시장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다소 냉랭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5만 8천 달러에서 11만 500달러로 하락했고 금 가격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재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고조되면서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암호화폐가 외면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정책 완화는 오히려 위험 자산의 호재입니다. 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가 회복되면 비트코인이 다시 11만 달러를 향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의 변동성에 휘둘리지 마세요. 최근 며칠간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5월 13일 선물 계약 거래액은 무려 4천억 달러에 달했고 미결제 약정도 1,400억 달러를 돌파하며 2월 이후 가장 뜨거운 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세계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량은 65만 비트코인 이상으로 약 66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1위를 차지하며 약 15만 비트코인을 보유했고 바이낸스는 11만 비트코인 이상으로 두 위에 올랐습니다. 거래 심리와 레버리지가 급상승하면서 단기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 직전 상태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져 언제든 섀도우 캔들 같은 급락이 발생해 선물 계약이 한순간에 청산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10만 달러입니다. 만약 이 선이 무너지면 진짜로 계약 시장 피바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지 않나요? 실제로 비정상적입니다. 크립토 쿼한테 버블 차트를 보면 이전엔 온통 빨간색이었는데 지금은 전부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거래량이 점점 식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8만에서 90만 달러 구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고 최근엔 다시 10만 달러를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카지노의 손님은 적지만 딜러는 몰래 베팅을 늘리는 듯한 상황입니다. 즉 시장이 비관적인 게 아니라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버티기가 암묵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기회를 기다리는 쪽이라면 지금은 절대 고점 추격 매수나 무리한 진입은 금물입니다. 중장기 포지션을 천천히 나눠서 잡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폭발하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그때 바로 다음 사이클에 탑승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드립니다. 트럼프가 공개 석상에서 비트코인을 지지한 직후 그의 가족은 곧바로 이더리움을 대거 매입했습니다. 이 행동 뭔가 양다리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너무 섣불리 말 바꾸기라고 단정하긴 이릅니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가족 차원의 투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일가가 지원하는 암호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피낸셜은 최근 이더리움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으며 이 거대한 시장을 진지하게 공략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현재 바이낸스와 지분 투자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더리움 관련 사업이 양측 협력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비트코인을 외치면서도 뒤에서는 이더리움을 착실히 매집하는 매우 영리한 전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The reality is, regardless if the U.S. is pro-crypto or not, the world is moving on. Singapore has a lot of great things it's done, as has Hong Kong, as has the Middle East with Abu Dhabi and the ADGM, and Switzerland with FINMA. There's the MiCA regulations in the EU, the FCA, and UK is moving on. So the world, with or without America, is embracing cryptocurrencies. And 아캄의 데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일가의 WLFI 펀드는 현재 총 약 13,000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이더리움 7,993개와 SETE S5999개이며 총 시가총액은 3,300만 달러를 넘고 펀드 전체 규모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 해당 펀드는 이를 매우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라고 평가하며 이더리움이 스마트 컨트랙트의 선두 지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WLFI는 A협의 플랫폼을 통해 50개의 WBTC를 담보로 맡기고 1,590개의 ETH를 대출받아 ETH BTC 상승에 베팅하고 있으며 온체인 기준 매입가는 1 ETH당 2,515달러입니다. 이번 트럼프 일가의 이더리움 매수는 사실상 전폭적인 지지로 보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WLFI 펀드가 미국 내에서는 그다지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뢰 위기가 여전하며 이더리움 커뮤니티 입장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지원이 꼭 좋은 신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안정 요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백악관 재임 시절 블랙록이나 월스트리트의 거물들과 시장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던 전력이 있고 이런 내용은 이미 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되는 상황에서 일부 의원들은 또 투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호재가 넘치고 시장이 활발하더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엔 정책 방향 하나만으로도 지갑이 순식간에 비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골드만삭스가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블랙록이 운용하는 아이비트 현물 비트코인 ITF를 무려 380만 주, 총액 14억 달러 이상을 한 번에 매입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에 월스트리트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주서한에서 암호 자산에 대해 조심스럽게 언급했을 뿐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태세를 전환하며 말할 필요도 없다, 그냥 사라는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속도는 비트코인의 캔들 차트보다도 자극적입니다. 이제 골드만삭스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기관들 역시 이번 강세장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We'll see. If it works out and it gets more established and it trades like a store of value and it doesn't move up and down 20% and there's liquidity in it, we'll get to it. 2025년 1분기 이후 골드만삭스의 비트코인 ITF 보유량은 28% 증가하였으며 블랙록의 아이비트에서 최대 기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아이비트에는 약 50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며 다른 비트코인 ITF들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베테랑 ETF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도 SNS 플랫폼 X를 통해 아이비트의 강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피델리티가 운용하는 FBTC도 350만 주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약 3억 1,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이번 베팅은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자마자 무려 14억 달러어치의 BTCET, ETF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마치 조커 카드를 뽑은 듯한 대담한 수였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과감하게 나서는 걸까요? 바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와 암호자산 규제 완화 조짐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는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움직임은 마치 골드만이 항복 선언문과 전쟁 선포문을 동시에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라고 선언하였고 JP모건도 비트코인과의 아토믹 스왑을 위한 JPM 코인 실험에 조용히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 44층 대형 스크린에는 아이비트 자금 흐름 그래프와 트럼프 지지율 그래프가 겹쳐져 표시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며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 세계가 결국 중앙 집권적 권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암호화폐 업계의 현실입니다.
웹3 자선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혹은 자금 확보를 위한 신종 각본인가? O2M 토큰 논란 전면 분석. 마이크로소프트 130억 달러 투자하고 지분도 요구하지 않았다. 오픈 AI의 미래는 과연 무엇에 베팅한 것인가? 전 NBA 챔피언 라마 오돔은 최근 진지한 시도를 하려 했습니다. X 플랫폼에서 마약 반대 및 재활을 주제로 한 밈코인 오돔의 출시를 발표하려고 했지만 공지가 올라가자마자 제대로 홍보도 못한 채 계정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돔은 분노하며 앨런 머스크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표현의 자유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해왔죠. 저는 이 코인을 돈벌이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돔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NBA의 MVP급 선수였던 그는 마약 중독으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했고 이제는 웹3를 통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플랫폼으로부터 제재를 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블록체인이 사람을 구한다기보다는 사람을 구하기도 전에 플랫폼에 KO 당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오돔은 솔라나 체인에서 밈코인 오돔을 출시하였으며 나스닥 상장사인 알파 테크놀로지 그룹 리미티드 등 여러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오돔은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인 USDO와 연동되며 실제 미국 달러 자산을 투입함으로써 안정성과 리스크 대응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총 공급량은 300경 개이며 분배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5%는 전 세계 마약 재활 및 정신 건강 교육에 사용되고 5%는 오돔 본인에게 귀속되며 10%는 초기 LP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20%는 트럼프 만찬 계획에 사용되며 나머지 60%는 전량 시장에 유통됩니다. I'm Lamar Odom. I'll keep posting here until my main Twitter account is restored. I'm launching a cryptocurrency for my charity project, Odom Coin. This is not a scam. Let me be clear. This is about speaking out for wokeness. But when I speak out on platform X, my tweets got deleted. My platform is blocked. Elon, you said this was a free speech platform, then why can't I speak out freely? I'll keep posting here until my main Twitter site is restored. 암호화폐 시장은 매우 복잡하고 깊은 곳이지만 오뎀은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토큰 분배 방식에는 LP 인센티브를 포함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만찬 이벤트를 엮은 에어드롭까지 준비했습니다. 전략적인 면에서 매우 정교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마케팅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로 마약 반대 및 재활을 주제로 내세운 밈코인으로 웹3의 이름 아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며 단순한 거치대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인이 오락우선 문화가 지배적인 암호화폐 세계에서 선한 오락이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코인이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수익도 낼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한 밈코인의 성공을 넘어 업계 전반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돔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머스크가 이 도전에 응할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팝콘을 챙기고 반전 드라마를 기다려봅시다. 오픈 AI는 요즘 정말로 GPT보다 얼굴을 더 빨리 바꾼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비영리, 순수하게 기술로 세상을 이롭게 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업화의 길로 돌진했습니다. 조직 개편도 하고 상장도 고민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자 5월 5일 갑작스럽게 급정거하며 공익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익이라니요? 속마음은 다 알죠. 그냥 이름만 바꿔서 계속 돈 벌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역풍을 맞고 해명할수록 의심은 커졌습니다. 인터넷 전체가 비판일색, 초심을 잃고 돈만 좇는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오픈 AI의 공익화 시도를 막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와중에도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투자를 논의 중입니다. 이 드라마 궁중사극보다 더 흥미진진합니다. 오픈 AI의 최대 재정 후원자인 마이크로소프트는 2019년부터 1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왔습니다. 현재 양측은 2030년까지 유효한 초기 주요 계약에 대한 새로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이 계약에는 지식재산권 사용 및 수익 배분에 대한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가 비영리 구조에서 영리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협력을 지속하기 위해 향후 기술 사용권을 대가로 새 영리 사업에서 일부 지분을 포기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핵심 양보는 오픈 AI 재편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At times it's been described as a tech bromance.
in the best way possible. And then I was just reading Alex Heath, who wrote, "It's clear that Microsoft and OpenAI are disentangling." I don't think we're disentangling. Look, I will not pretend that there are no misalignments or challenges. Obviously, there are some. But on the whole, I think it's been a tremendously positive thing for both companies.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상은 한마디로 돈 낸 사람이 주도권을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년간 1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은 마이크로소프트는 당연히 오픈AI가 영리 기업으로 전환한 후 실권 있는 지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오픈AI가 너무 제멋대로라는 것.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술과 연산 자원을 제공해주는 가운데 오픈AI는 소프트뱅크나 오라클과 따로 짝을 짓고 심지어 고객 유치 경쟁까지 벌였습니다. 완전히 협력 정신이 없는 셈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돈은 더 내고 간섭은 줄이길 바란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원도 갖고 싶고 자유도 누리고 싶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다소 어색해졌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여전히 재편에 대해 자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만약 오픈AI가 공익기업으로 전환에 실패하면 투자자들은 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어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델은 최근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 자산에 포함시키자는 주주 제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제안 내용이 복잡하여 주주들이 판단하기 어렵고 회사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유로 제시되었습니다. 시티은행은 향후 몇 개월 동안 금 가격이 온스당 3,300달러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며 3개월 단기 목표가를 온스당 3,150달러로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낸스는 최근 알파 플랫폼의 퍼퍼 프로젝트 토큰이 공식 상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알파 점수가 186점 이상인 적격 사용자에게는 상장 기념으로 362개의 퍼퍼 토큰이 에어드롭 되었습니다. 최근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으며 VASP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오프라인 환전소나 비트코인 ATM 운영이 금지됩니다. 이는 개인과 기관의 현금 또는 비트코인 등의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오프라인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디어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인 블라스트는 세이프와의 서비스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세이프 프런트엔드를 통해 멀티시그 지갑에 접근하던 사용자는 비람마의 호스팅 프런트엔드를 이용하거나 자체적으로 프런트엔드를 배포함으로써 공급망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